현재 서울형 주민자치 그럼 뭐가 바뀌냐? 뭐 계속 서설이었는데 이제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위원회에서 회로 바뀐다. 위원이 25명 위원 정원이었는데 보통 진성위원들은 한 15명 정도가 활동하십니다. 원래회의가 한 15명 정도 나오시는데 지금은 50명으로 위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훨씬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고요.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종장에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 굉장히 협조적이신 분들, 특히 후원 많이 하시는 분들, 행사 있을 때 찬조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에 뭔가를 정치를 했을 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었죠. 네, 굉장히 좋은, 심성이 좋은 사람들, 행정에 비판적이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5, 60대 자영업 남성들의 중심 조직이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이득이 좀 될 수 있을까라고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은 5, 60대 자영업 남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성 비율은 이런 것들은 없었죠. 위쪽도 동장이 하시고 권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 있는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행정과 일정도 협의하는 정도 활동들이 그쳤었던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선정 방식은 아까 출전민주주의 말씀드렸듯이 6시간 사전 교육을 받는 사람들 한해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발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20년 가까이 자치활동을 했던 나름대로 견장도 타고 지역주민에서 인정도 받았던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을 제기됐습니다. 참고로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동장이 그냥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장님이 건드려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했었고 당연히 공개 추첨이라든지 뭐 공개하는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폐쇄적으로 진행되었고요. 임기도 따로 없었습니다. 종신제였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종신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되었던 거죠. 그렇게 운영되었던 게 어쨌든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형 주민자치는 권장사항이 40대 이하를 15%를 할당할 수 있도록 이게 세대 간의 다양성들 방금 말씀드린 5, 60대 다양한 남성의 중심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40대 이하를 15%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적용되긴 하지만은 특정성이 60%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대한민국 모든 위원회 남성평등위원회 규정이긴 하지만은 주민자치에서 한층 더 강화되게 특정성이 60% 미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촉도 동장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권한입니다. 핵심적으로 권한이 뭐냐면 행정사무위탁 권한인데요. 행정사무위탁은 공공이 수행하는 사무 업무 중에 주민들이 하면 훨씬 더 빛이 나는 사업들,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행정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탁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 조그만 소규모 복지센터, 뭐 주차장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로교로 사업들이라든지 행정이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운영했을 때 훨씬 더 빛이 발하는 사업들은 행정사무 위탁을 받아서 주민자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권한은요, 주민자가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행정사무 위탁은 주민자치 활동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의 사전 동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공공의 업무를 참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권한은요, 행정사무 선거특권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권한은 자치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의 권한과 대표성들이 미학에 따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 문제점, 발전 방향에 관련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결정하면은 행정에 관련해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자치계획 수립권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권한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뭐 세대 간의 단절 문제, 뭐 공동체 문제라든지 또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망라의 이슈들을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으로 상정해서 그것들을 총회를 통해서 통과하면은
나름대로 법적 효력들이 발생되는 거고 구청장이나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권한은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내세울 수 있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가 서울형 주민자치 핵심적인 권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치계획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의결 정정소를 거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승인된 자치계획에 한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강현 의원께서 보시는 란치게만더 스위스 란치게만 영상 보셨잖아요. 이게 서울형 주민자치 나름대로 먼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1% 혹은 0.5%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권한은 아까 서울시 참여예산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동단위 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숙고해서 결정한 자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선정권을 그냥 지원하겠다,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울시 참여예산 선정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지역개발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자치계획과 일부에서 서울시 참여예산 3천만 원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서울시의 주민자치에 지원하겠다는 게 서울시 참여예산 선정권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한이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총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회 주민자치회 우리 동네 자치계획들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자치계획들을 실행하는 것,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분과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서도 25명이 서너 개의 분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지분과, 우리는 아동청소년 분과, 이런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지만은 이 분과는 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분과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일반 주민들도 주민자치회 분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개방적으로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하시겠습니까? 얘기하면은 거기 권위가 있는 조직이라서 난 좀 부담스럽다. 얼마든지 부담스러워 있는 분들은 주민자치회 분과에 참여하셔서 우리 동네 자치계획에 얼마든지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치계획을. 그런 것들 이제 총회를 통해서 상정하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얼마든지 우리 동네 자치계획 관련해서 분과 활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근혜 때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49개의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했고 거의 실패에 가까운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성찰이 있었어요. 그냥 주민자치 1,000만 원, 2천만 원, 1억만 예산만 내어주고 자치하십시오라고 하면 자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간도 지원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명박근혜 만들었던 주민자치회 사업의 성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주민자치회 사업단이라는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요.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총회하고 분과 구성하고 그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전 과정들을 안내하고 지원하고 촉진하는 촉진 지원자를 설계해 있어서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가 그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중간 지원 조직을 주는 게 서울형 주민자치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행자부 주민자치 시범사업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요겁니다. 행자부는 4,500개 읍면동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권장사업으로 맡기는 거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자치부 주민자치 사업단이라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최초 2년 동안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완장과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동네 자치계획도 수립하고 필요한 부분 행정사무 위탁이라든지 이런 여러 등등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의제들을 직접 실행해보고 경험해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민들의 자치력이 일정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네. 네. 저 고난에 네. 서울형 주민자치에 바뀌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자치계획 수립권하고 네.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권 네. 이게 중요한데 네. 이게 연일에 주민총회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밑에 보면 2017, 2018에 있는데 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총회를 2번 열었거든요. 2017년도에 한 번 하고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연초에 있습니다. 몇 마리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예, 7월에 있고요. 자체계획 수립권이면 여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면요. 서울시 참여예산이 7월 14일까지 들어가야지 내년도의 예산 계획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총회가 6, 7월에 지금 설계되어 있는 저희도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서도 매체가 발달됐고 유튜브 같은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잘 커져가지고 소통이 잘 됐다는 그런 고민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주민총회를 연 1회 하니까 이거는 도봉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실황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이 보존돼가지고 네.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네, 맞습니다. 그게 검증 기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여쭤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제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또 홍보하고 또 온라인 매체가 잘 마련이 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주민총회 때 다 전자투표 도입합니다. 지리하게 뭐 안건 하지 않고 효율적인 의사전달 시스템을 마련해서 어쨌든 이제 일사천리하게 우리 동네에 필요한 자치계획들을 잘 승인하는 과정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만이 네. 아내자들이나 학생들도 가족들이 보면서 그게 직접 민주주의 마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홍보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계는 만족스러울 만큼 설계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동단에서 직접 민주주의, 풋뿌리 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서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총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첨을 통해서 조직이 구성된다. 이 6시간 사전교육과 추첨을 통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졌는데 굉장히 저항감, 정책적 저항감 축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인정하고 그래 좋아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의 더 많은 권한들을 내어주려 하는 서울시의 이완입니다. 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인정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정책에 대한 저항들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주민의 권한들이 확대되는 거고 교육훈련이라든지 자치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또 일반 주민들 얼마든지 분과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함께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자치계획 관련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렇게 현재 26개 동에서 지금 95개 약 100여 개 동으로 확대되어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424개 전동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흐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 학교 6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지 주민자치위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교육과정을 반드시 들으셔야지 추천 과정에 선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면요. 20년 동안 진행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걸로 조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 조례요. 그러면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들은 승계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50년 뒤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 내규를 마련하고 운영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참고로 이건 조직 구성 회장, 부회장, 간사, 강사 운영 내규는 우리가 해야 될 규칙들을 만든 거거든요. 참고로 운영 내규는 얼마나 하면요. 50명이 모이면 처음에 앞으로 우리가 회의 언제 할지도 결정합니다. 주말에 할지 평일에 할지. 직장인들 고려하는 거니까 낮에 하는 거 안 맞다. 7시 하자. 그래서 김밥 먹고 저녁에 7시에 회의하십니다. 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임원에 돼야 되는지 등등. 또 논란이 됐던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국민의례를 할지 말지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안 하자. 이것들도 주민자치 운영 내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회비를 낼지 말지. 우리 위원들 경조사 발생되면 그래도 2년 임기로 동지인데 경조사들 해야 되니까 회비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회비가 한 달에 4만 원씩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르긴 했었는데 한 달 회비가 4만 원씩 걷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비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아서 회비가 자체로 통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틀어서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운영해야 될 원칙들, 규칙들을 운영 내규를 통해서 스스로 만듭니다. 회의 언제 할지 등등의 것들을 다 내규를 만듭니다. 참고로 내규는 자치구 조례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스스로의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주민자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자치계획을 어떻게 만들까 상정할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자치계획은 50명의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자치계획에 얼마든지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우리 동네 필요에 맞춰서 분과를 만들고요. 그 분과별로 일반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50명인데 정원은 50명인데 분과원들은 60명, 70명도 돼 있습니다. 적게는 30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단에서 한 120명 정도가 주민자치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해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과별로 우리 동네의 필요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굴하고요. 그것들이 나름대로 자치계획으로 수립되면은 이 자치계획은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자치계획들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그 주민자치 이제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는 보통은 동해 인구 3만이나 3만 5천, 적게는 2만 5천인데 0.5% 내지는 1%, 3만의 1%면 300명이죠.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오셔서 우리 동네 자치계획과 관련해서 참관을 해줘야지 자치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거치고 주민총회에서 거친 그 자치계획들을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뭐 참여예산으로 선정하고요. 뭐 예산을 지원받아 그것들을 실행한다. 그런 자치계획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보고 실효성이 좋은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매년 거치는 걸로 주민자치의 자치가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이렇게 주민자치가 1년 단위 프로세스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 2년에 보통 한 차례 정도 더 연임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자치구들은 2년 임기에 무조건 공개 추첨을 통해서 2년 단위 계속 자치위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설계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자치구마다 조례에 만들어진 따라서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예,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주민자치 50명 분과원들까지도 우리 동네 자치계획들을 발굴하고 또 실행하고 한 교육훈련 이런 과정들을 지원하는 자치지원관을 동단위에 파견합니다. 행정이 보통 동단에 한 23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민간인 전문가로 주민자치 전문가로 파견되어서 약 2년 동안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이분은 2년 계약직입니다. 2년이 더 있으면 이것도 관치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이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가 점점 확대되는 과정 중에 계속